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이 그 여러 번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편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또는 한국도 이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도 이 문제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접근이 아예 안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근데 왜 그렇게 될까 하고 보면 그건 역시 세계관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세계관 뿌리가. 그래서 이게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이 대중들에게 잘 알리고 사회로 퍼뜨리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중요한 일이고. 이 세계관의 문제가. 그 부분이 어쨌든 뭐 편갈라서 싸워서 이기는 게 장땡이야. 편갈라서 세력을 키워서 싸워갖고 이기는 게 답이야. 그게 희망이야. 그게 최고야. 이런 사고방식이 토대해서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죽으나 살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으로 답을 찾자면 다른 답을 접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계속 답이 찾아지고 만들어지는 쪽으로 좁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뭔가 이게 답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까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것은 이것도 정쟁거리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쟁의 방식으로. 근데 왜 다들 그렇게 할까 하고 보면 거기는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세계관의 문제. 그래서 이것도 첫 단추를 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문제를 그냥 놔둔 채는 늘 이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이게 뭐 이 사회에 그런 종교인들인가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지점이 있는 거지. 그런 지점이. 그런데 그래서 이 한반도 핵 문제 또는 한반도 평화 문제, 핵 문제가 곧 평화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하나로 단답으로 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하나의 단답으로. 우리 안에 진영 싸움. 우리 안에 이게 패거리 싸움.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이걸 풀어내지 아니한 상태는 이런 상황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남북하고만 하면 된다고 자꾸들 얘기하고 있는데 남북하고는 계속 합의했잖아. 해보자고. 박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남북 합의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여야 진보 보수가 뭐 박정희가 합의한 거는 뭐 개혁 보수 진보 쪽에서 반대하고 반대로 김대중 씨가 합의한 것은 보수 진영이 또 반대하고 서로 발목 잡고 끌어내리니까 합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남북이 합의한 것이 실효를 가지고 오려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발목 잡는 부분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걸 풀어내면은 난 다음에는 진전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거대한 일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지금 그 질문인가? 이제 이런 거대하게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당장 전쟁 나면 당장 죽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무관심한 어리석은. 그건 본인이 잘못하는 거지, 그는.
그걸 어떤 이유로든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건데 뭘. 그렇잖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그것이 이제 뭐 거대하게 할 수 있으면 뭐 더욱 좋고, 꼭 거대하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쩌면 소시민들이 곳곳에서 뭐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힘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꾸 이게 거대하게 해야만 일이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망상이라고 봐. 어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빗물이 모여서 뭐 바닷물이 된다고 하듯이, 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듯이. 그래서 나는 이건 무슨 거대하게 해야만 뭐가 되고, 거대한 것 앞에서 소시민들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가 볼 적에는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지혜로운 태도도 아니다. 그런 것들. 근데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 이제 윗세대 선배들을 보면은 운동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내가 반문해 볼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남녀 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네. 오늘날의 남녀 평등이 이만큼 이루어진 것은 네. 누구 덕택일까? 선배. 본인들인가? 아니요. 선배들. 그럼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사실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볼 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귀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이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그건 누가 해야 돼 이제? 근데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네. 그것을 뭐 거창하게 해야만 되는 건가? 곳곳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이게 그냥 이게 이제 생각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실제와 연결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실상사가 어떤 평등의 문화를 갖고 보자고 이런 거, 이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한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저 맨바닥에 있던 걸 이만큼 끌어올려 왔으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여기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리고 넓히는 작업을.